Guten Tag, meine Damen und Herren, herzlich willkommen.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독일어 중고급의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김광현입니다. 자, 오늘 보시면 벌써 16번째 강의죠. 그동안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예습 복습 철저히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고, 또 지난 시간처럼 이렇게 연습 문제 풀이가 있을 때는 특히나 중간중간에 멈춰가면서 해당 내용들을 받아 적어 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답이 나오기 전에 미리 한번 어느 정도 키워드, 그 슐리설버터라도 적어 보시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자꾸 하셔야 여러분들께 실력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자, 우리 중고급의 모든 것이죠. 초보가 단계 아니에요. 중고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받아 적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직접 고민하고 같이 연구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셔야 여러분들의 실력이 됩니다. 자, 어쨌든 16강 오늘은 렉시온 7, 7번째 카피텔이고요. 그 중에 제목은 Verkehrsmittel. 자, Verkehrsmittel 교통수단이라는 얘기죠. 그 중에서 Gespräch 3, 세 번째 대화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텍스트를 한번 간단히 쭉 읽어보고 그리고 얘기해볼까요? 첫 번째, 자, Ich fahre am Wochenende nach Paris. 자, 파리를 간다네요. 주말에. Wie fährst du nach Paris? Mit dem Zug oder mit dem Bus? 자, 기차 타고 가니? 아니면 버스 타고 가니? Nein, ich fahre mit meinem Auto. Hast du einen Führerschein? 자, Führerschein 그러면 운전면허증이죠. Führerschein 있니? Ja, man kann ab 18 einen Pkw-Führerschein machen. 자, Pkw Personalkraftwagen이라고 해서 일반 승용차를 말하는 겁니다. Pkw 흔히 간단하게 줄여서 das Auto라고 하죠. das Auto 혹은 Personalkraftwagen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ich bin schon 20. 자, 18살이 되면 18살 때부터 man kann 할 수 있다. 무엇을? Führerschein machen. 즉 면허를 딸 수 있다. 여기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난 이미 20살이야. 그 얘기는 뭐겠어요? 나는 이미 면허증도 있다는 얘기겠죠. Braucht man keinen internationalen Führerschein, ins Ausland zu fahren? 자, 여기서 노란색이 칠해있는데 ins Ausland zu fahren. 자, 이 문장은 zu 들어있는 문장인데 요건 뒤에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해석만 해보자면 외국으로 차 몰고 가려면, 참고로 이건 유럽에서 하는 대화입니다. 외국으로 차 몰고 가려면 국제 운전면허증이 필요하지 않겠니? kein 부정으로 물었죠. Wenn du zum Beispiel in Korea fahren möchtest, 예를 들면 너 한국에서 차를 몰려면 musst du einen internationalen Führerschein mitnehmen. 국제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해. Denn 바로 그것, denn brauchen, 그러니까 den Führerschein, den 저기 internationalen Führerschein 말하는 거 있죠. 국제 면허증. Braucht man nicht in EU-Mitgliedstaaten. 즉 유럽연합의 가입국 내에서는 braucht man denn nicht. 그거 필요하지 않아. 국제 면허증이 필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seit Anfang 2013 2013년 초부터 wurde der neue EU-Führerschein in allen Mitgliedstaaten eingeführt. 자, wurde eingeführt. 원래 수동태는 wird, 그러니까 werden 동사 쓰고 이렇게 흔히 말하는 PP 형태, Partizip 2를 쓰게 되어 있는데 wurde eingeführt니까 과거 수동태겠죠. 그나마도. 무슨 얘기냐? Der neue EU-Führerschein. 자, 새로운 유럽의 운전면허증 in allen Mitgliedstaaten 모든 그 유럽연합의 가입국들 내에 eingeführt 도입됐다는 거죠. 그 2013년 초반부터 auch mit einem älteren gültigen deutschen Führerschein darf man auf den Straßen innerhalb der Europäischen Union fahren. 자, man darf fahren, 몰 수 있대요. 차를 몰 수 있대요. 그런데 뭐 가지고? mit einem älteren gültigen deutschen Führerschein.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유럽연합 표준의 운전면허증이 도입됐지만 구형태의 유효한,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수 있죠. 구형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독일 운전면허증 또한 darf man, 자, mit dem Führerschein, 이거 면허증을 가지고 darf man fahren, 운전할 수 있다는 거죠. 어디서? auf den Straßen, 길에서죠. 근데 어떤 길이냐? innerhalb der Europäischen Union, 그러니까 유럽, EU 국가 내에서, 쉽게 말해서 EU 국가 내에서 그냥 구형 면허증 가지고도 운전할 수 있어. 그런데 mein Onkel hatte einen älteren Führerschein, 구형 운전면허증 갖고 있다는 거죠. Er sagte, 그가 말하기를 이 구형 면허증은 wurde bei einer Verkehrskontrolle,
이게 뭐겠어요? Verkehr 교통이죠. 컨트롤러는 말 그대로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서 교통 통제 내지는 그래서 길에서 하는 그 뭐라 그러죠? 경찰관들이 와가지고 검사하죠. 검평 이런 것들 할 때 Verkehrskontrolle 길에서 확인을 받았다는 거죠. in 어디에? in Amsterdam. 그 암스테르담에서 교통경찰 만나가지고 조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됐다? wurde nicht akzeptiert.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형 면허증은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죠. 즉 쓸 수 없다고 판정받은 거죠. 그래서 der Polizist 경찰관이 hat den EU-Führerschein verlangt. 뭘 요구했어요? 유럽연합식의 운전면허증을 요구했다. 자, 참고로 여기서 Polizist라고 나와 있는데 Polizist는 경찰관 하나하나를 말하는 거고 Polizei라고 할 때는 경찰관 그 집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Aber das ist nicht korrekt. 근데 그건 틀렸어. 맞지 않아. 왜냐하면 die EU-Mitgliedstaaten haben sich dazu verpflichtet, die nationalen Führerscheine gegenseitig anzuerkennen. 자, 노란색 돼 있으니까 뒤에서 마저 살펴보겠죠. 그런데 보면 자, 유럽연합 가입 국가들은 haben sich zu etwas verpflichtet. 이건 뭐냐? 어떤 이게 의무 조항이라는 거예요. 강제성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어떤 조약을 맺거나 약속을 해서 이게 강제적으로 지켜야 되는 어떤 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약속했다라고만 좀 의미가 약하고 강제성을 띠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의무라는 거예요. 무엇이? 나시오날은 자, 인터나시오날은 한 거에 반대 거니까 즉 국제 면허증 말고 그냥 국내용 면허증이 있겠죠. 국가별로. 그 국내용 면허증 또한 gegenseitig 서로 반대되는 그러니까 상호 간에 서로 간에 anzuerkennen 그걸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서로 약조됐다라는 얘기죠. Es gibt keine Grenzkontrolle. 자, 그러니까 국경에서의 국경 검사 없죠. 신문 없죠. Und ihr habt den Euro als gemeinsame Währung. Währung은 통화죠. 통화. 그러니까 전화하는 통화 말고 화폐 단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은 어때요? Es gibt keine Grenzkontrolle. 국경에서의 어떤 국경 신문 검사도 없고 유로화를 어떻게 썼어요? 공통의 통화로 쓰고 있죠. Ich beneide euch. 그래서 난 너희들이 부러워. 무엇이? die grenzüberschreitende Freiheit. 그러니까 이 경계를 넘나드는 경계가 없는 이러한 자유로움이 참 부러워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유럽에서는 실제로도 국경에 대한 어떤 그 검사 같은 게 없죠. 물론 기차 같은 데는 하지만. 자, 오늘의 핵심 표현은 무엇인지 이제 텍스트에서 봤던 건데 braucht man keinen internationalen Führerschein, ins Ausland zu fahren. ins Ausland zu fahren. zu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 형태는 다음에 zu 그리고 동사 원형이 나오고 infinitive는 동사 원형이라는 뜻이에요. zu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의미냐? 영어의 in order to예요. 무엇을 하기 위하여. 그래서 ins Ausland zu fahren. fahren ins Ausland. 즉 외국으로 차를 몰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게 되겠죠. 그러면 밑에 거는 그냥 Auto zu fahren 뭐가 있어요? 차를 zu fahren이니까 몰기 위해서는 운전하기 위해서는 braucht man einen Führerschein. 그렇죠? 운전 면허증이 필요하죠. 자, 어쨌든 간에 원래는 man이 일반 주어 man이 들어있고 동사 braucht인데 독일어에서는 주어가 아닌 그 어떤 것이 문장의 맨 앞으로 끄집어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사조 순서 바뀌죠? 그러니까 위에서는 umzu를 뒤에 붙였으니까 상관이 없고 밑에서는 umzu를 앞에 끄집어냈으니까 요렇게 braucht man einen Führerschein 이렇게 된 거죠. 이 형태. 자, Führerschein 운전면허증 brauchen 항상 아쿠사티브 필요하죠. 그러니까 einen이죠. 왜? der Führerschein이니까. 요건 간단히 설명되겠죠. 또 다른 표현 볼까요? Man muss viel lernen. 많이 공부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eine gute Note in der Prüfung zu bekommen. 받기 위해서 무엇을? eine gute Note in der Prüfung. in der Prüfung. 시험에서 Note. 이거는 이제 점수거든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man muss viel lernen. 많이 공부해야 된다. 그렇죠? 어떤 형태인지 아시겠죠? zu 형태가. 자, ich kaufe ein Buch. 책을 한 거 썼어요. 왜? 해놓고 S가 뭐겠어요? 이 ein Buch겠죠. 그 책을 zu lesen, 읽기 위해서 샀어.
읽으려고 사지. 근데 경우에 따라서 뭐 배구 잠자려고 샀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어떤 목적성을 나타낼 때 zu 무엇을 위해서라고 할 때 zu 문장을 쓸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봅시다. Hans macht Sport. 한스는 운동을 한대요. 왜? Gesund zu sein. 건강하려고 늘 운동을 하나 보네요. 이런 식으로 무엇을 위하여 어떤 목적을 보여줄 때 zu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쓸 수 있다. 이게 오늘 나온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자, 그 외에 또 표현 봅시다.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 기본적으로 수동태는 뭐였죠? werden plus Part 2. 그렇죠. werden 혹은 werden 다음에 PP 형태라고 하는 거, 영어에서 PP라고 하는 거. 자, seit Anfang 2013. 자, 2013년 초부터 어땠어요? Der neue EU-Führerschein, 새로운 형태의 유럽 운전면허증, EU 유럽 운전면허증이 in allen Mitgliedstaaten eingeführt. 모든 유럽연합 가입국에서 eingeführt, 도입됐다는 거죠. wurde eingeführt잖아요. 근데 원래는 수동태였으면, 우리가 아는 수동태였으면 어떻게 됐어야 돼요? werden인데 3인칭 단수니까 어때요? wird겠죠. wird eingeführt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der neue EU-Führerschein wird eingeführt가 돼야 되는데 과거형이다 보니까 하나로 더 올라가서 어떻게 됐어요? Der neue EU-Führerschein wurde eingeführt 된 거죠. wurde eingeführt. 그러니까 과거 수동태가 됐잖아요. 그쵸? 자, 그럼 이걸 미래로 바꾸려면 예를 들면 der neue EU-Führerschein will eingeführt werden.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어쨌든 werden이라고 생겨 먹은 게 여기 밑에 건 조동사 wollen 있으니까 요렇게 넘어가겠죠. 요렇게 이 werden 플러스 Part 2를 보는 순간 수동태구나 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wurden지 wert인지 혹은 이런 식의 형태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제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wurde eingeführt니까 과거 수동태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수동태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만드느냐? 자, 수동태를 만들 조건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문장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갖춰야 되죠. 왜? 자, der Chef 주어죠. 그렇죠? ruft ihn. 자, rufen 동사 뭐죠? 부르다죠. 부르다. 누구누구를 부르는 거죠. ihn, 그를 불렀어요. 자, 수동태를 만들 때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바로 이 목적어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능동태에서의 주어가 수동태에서는 어떤 행위가 되는 거고 행위의 행위자가 되는 거 행위자. 영어에서 여러분께서 by 행위자 이런 말 들어봤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능동태에서의 목적어는 수동태에서 주어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렇게 X자형 크로스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in이 목적어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air로 바뀌었죠. nominative. 아쿠사티프가 노미나티브 바뀌었죠. air로 바뀌었죠. air, in이니까 air. 그 다음에 어떻게 쓴다고요? werden 플러스 파티스파인데 werden인데 3인칭 단순히 그리고 현재형이죠. ruft였으니까 wirt가 되겠죠. wird 그리고 동사는 어떻게? 파티스파이. 그래서 gerufen. wird gerufen이죠. 물론 뒤에다가 뭐 셰프에 의해서 이렇게 뭐 폰 붙이고 뭐 붙이고 붙일 수 있는데 지금 일단 그건 생략하고 wird gerufen 되겠죠. 그럼 얘를 가지고 수동태는 수동태인데 wirt니까 현지형이구나. 그럼 하나 더 가서 과거형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과거형으로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wurde gerufen 이렇게 하면 되겠죠. wurde로 바뀌었죠. 여기가. 그렇죠? 그리고 이걸 만약에 미래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will 해놓고 gerufen werden. wirt가 했던 게 문장 맨 뒤로 날아가면서 동시에 뭐예요? 여기 있는 조동사 때문에 얘가 동사 원형이 돼서 gerufen werden 되겠죠. gerufen 된 이유는 werden 때문에 gerufen 된 것이고 얘가 werden 된 것은 will 때문에 동사 원형으로 werden 된 거. 이 변화 아시겠죠? wird gerufen에서 wurde gerufen 될 수도 있고 will
gerufen werden도 가능하더라. 이렇게 해서 수동태를 가지고 시제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 기본적인 건 능동태에서 수동태 바꿀 때는 반드시 능동태 안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수동태 문장에서 주어가 만들어지잖아요. 주어 없는 문장 성립 안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능동태에 목적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1차. 두 번째로 그걸 바탕으로 만들고 나서 수동태를 가지고 시제를 표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또 해봅시다. 한 번만 가지고는 잘 안 되죠. Christine schreibt einen Brief죠. 크리스티네는 schreibt einen Brief. 자,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요? 어떻게 쓰면 되죠? 자, 능동태에서의 목적어가 수동태에서 주어가 된다 그랬죠. einen Brief로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노미나티브로 바꾸려면 그렇죠. Ein Brief죠. Ein Brief wird geschrieben. 이해되시죠? schreiben, geschrieben 바뀌는 거. Ein Brief wird geschrieben. 자, 그럼 얘도 시제를 바꿔볼까요? Ein Brief 과거형 바꾸면 그렇죠. Ein Brief wurde geschrieben 이렇게 쓰면 될 것이고 미래형으로 바꿀 때는 당연히 wollen 동사가 들어가면서 Ein Brief will geschrieben werden 뭐 이런 식의 형태로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단순하게 변화되는 것들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우리가 umzu를 앞에서 했어요. 수동태 좀 전에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뭐 했냐면 외국으로 차를 몰고 나가기 위해서는 해서 뭐뭐를 위해서라고 했었죠. 그래서 umzu 인피니티브를 배웠는데 또 다른 문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Die EU-Mitgliedstaaten haben sich dazu verpflichtet 강제 조항이 있다, 의무 조항이 있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뭐 하는 걸로? Die nationalen Führerscheine 그러니까 국내용 그런 운전면허증도 gegenseitig 서로 상호 간에 anzuerkennen 여기는 um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렇게 문장 뒤에 콤마하고 쭉 하고 zu 하는 형태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앞에 문장이 있고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으로 콤마 찍고 쭉 쓰고 zu 동사 원형 이게 사실 뭐냐면 영어의 투부정사와 같은 형태인 거예요. 자 이제 그걸 예문들을 통해서 볼 텐데 무슨 말이냐 일단 아네어케넨을 먼저 봅시다. 아네어케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거예요. 앞으로 독일에 가시면 안에어케농이라는 표현으로 명사형으로 보시게 될 텐데 인정하는 거거든. 인정하는 거. 자 형태는 일단 케넨 동사 아시죠? 케넨, 칸테, 하트게, 칸트 변하겠죠. 그래서 에어케넨이 나오겠죠. 에어케넨 참고로 에어 같은 경우는 비분리 전철이죠. 떨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에어케넨, 에어칸테 그리고 핫, 에어칸트 비분리일 때 파티시프에는 게 붙지 않죠. 이렇게 게칸트에서 에어 게칸트가 아니라 게 없이 그냥 에어칸트로만 된다는 거. 거기서 안이 붙어가지고 아네어케는 에어칸트 안, 핫, 아네어칸트 이렇게 변하는 형태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요거 일단 혹시 이거 여러분 정확히 모르겠으면 이거 3단계를 적어두시면 좋아요. 일시정지 하시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zu 인피니티브 문장 어떤 경우냐 위에 문장이 기니까 밑에 걸 간단한 것들로 살펴볼게요. Es ist wirklich nicht einfach. 자 여기까지만 보면 nicht einfach 간단하지가 않죠. 진짜 간단하지 않아. 무엇이 zu erklären 설명하는 게 간단하지가 않아. 문장 내에서 주어 동사 목적으로 설명이 다니니까 동사가 필요한 경우는 설명하다라는 게 zu erklären. 자 Hast du Lust? 뭐 흥미가 있을 때 혹은 의욕이 있을 때 Lust auf 뭐뭐 쓰잖아요. 그렇죠? Hast du Lust? Haben Sie Lust? 뭐뭐 하고 싶으세요? 할 의욕 있으세요? 의향 있으세요? Hast du? 너 하고 싶니? 무엇을? Fußball zu spielen. 너 혹시 축구할 생각이 있니? 이라고 물어보는 거. 축구할 생각이 있니? Wir haben keine Zeit. 우리 시간이 별로 없어. 뭐 할 시간? Fern zu sehen. 자 참고로 Fernsehen 자체가 동사입니다. TV를 보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 자체가 Fernsehen인데 뭐할? Fern zu sehen. TV를 볼 시간이 없어. 얘는 왜 스님 가운데 들어갔나요? Fernsehen에서 이 Fern 자체가 분리동사예요. 그래서 나는 TV를 본다를 독일어로 할 때 Ich sehe Fern입니다. Ich sehe Fern. 자, 나는 TV를 봐요. 어떻게 쓴다고요? Ich 해놓고 Ich sehe Fern. 이렇게 씁니다. Ich sehe Fern.
그래서 Fernsehen 자체가 하나의 동사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나마도 Fer는 분리 전철이라고 해서 떨어져 나가는 형태예요. 그런데 수를 붙일 때는 동사 원형 앞에 붙이는 게 맞지만 분리 동사인 경우에는 그 분리 전철과 원래 동사 큰 덩어리 사이에다가 수를 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Fernen zu sehen이 된 것이고 an zu erkennen 그러니까 동사 원형 뭐예요? an erkennen인데 안은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고 Fernsehe인데 Fern은 분리 전철이라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요렇게 수를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 영어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흔히 말하는 투부정사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사실은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Ich bitte dich 나 너한테 부탁 좀 할게 무엇을 zu mir zu kommen 나한테 좀 와줘. 나한테 오는 것을 부탁할게. 자,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라는 의미하고 좀 다르죠. 요거는 해석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umzu 같은 경우는 무엇을 사기 위해서였고 zu infinitive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앞에 설명이 다 못 담아서 주어 동사 목적으로 담지 못해서 뒤에다가 부문장을 붙이는 것처럼 마치 부문장을 붙이는 것처럼 목적어 있고 부연설명 있고 zu 동사 원형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만들어가는 거죠. 자 앞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뭐하고 다르냐면 자 요거 같은 경우 봅시다. Braucht man keinen internationalen Führerschein, ins Ausland zu fahren? 자, 너 혹시 keinen internationalen Führerschein 국제면허증 필요하지 않니? 뭐 하기 위해서? ins Ausland, ins Ausland zu fahren. 외국으로 차를 몰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성이 거기서 들어가는 반면 밑에 건 어때요? 자, 서로 약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강제성을 띌 정도의 그런 약조가 되어 있는데 뭐 하는 것으로? gegenseitig 서로 상호 간에 anzuerkennen 인정하기로 그렇게 sich dazu verpflichtet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해석상의 차이도 있을 뿐더러 쓰임상으로도 약간의 차이가 느껴지시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umzu를 쓸 것이냐 그냥 zu infinitive 쓸 것이냐를 어느 정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상황에 따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zu infinitive 형태를 가지고 살펴봤고 그죠? 그래서 예문들을 다시 한번 그 생각을 가지고 보면 Es ist wirklich nicht einfach. 영어로 치면 뭐예요? It is really difficult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Es ist wirklich nicht einfach. 정말 nicht einfach. 쉽지 않아. 무엇이? zu erklären. 설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얘가 마치 뭐처럼 쓰인 거예요? 얘가 ist wirklich nicht einfach. 마치 해석상으로 이게 s를 대체하는 주어처럼 그렇게 쓰였죠. 여기서는. 그리고 hast du Lust? 뭐 하고 싶니? 무엇을? 푸스발을 하고 싶니? 근데 푸스발 축구 말고 축구하는 거잖아. 하는 거. 움직임. 축구하는 운동. 그 동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장 안에 목적으로 동사를 넣을 수 없으니 그러면 이런 형태로 동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영어의 투부정사처럼 푸스발 zu spielen 축구하는 거 이렇게 의향이 있니? 이렇게 물어볼 때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또 다시 아까 본 것처럼 그런데 어떻다? an zu erkennen처럼 이렇게 분리동사인 경우 여기서는 an이 분리동사였죠. 여기서는 fern이 분리전철이었죠. 분리동사가 아니고 분리전철. 그럴 때는 이 분리전철과 동사 사이에 su를 집어넣어서 an zu erkennen 이렇게 쓰게 되어 있다. 그래서 wir haben keine Zeit 우리 시간 없어요. 뭐 할 시간? fern zu sehen TV를 볼 시간이 없어요. 진짜 바쁜가 보네요. Ich bitte dich 나 너한테 부탁 좀 할게. 무엇을? zu mir. 나에게 to kommen. 자, 선생님 여기는 to가 두 개 들어갔는데요. 앞에 있는 건 to mir에서는 전치사 to죠. 그리고 뒤에는 여기서 to infinitive 할 때 그 to기 때문에 전혀 형태가 동일해 보이지만 쓰임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나에게 와주기를 ich bitte dich. 나는 너에게 부탁 좀 할게. 자, 참고로 ich bitte dich. 나 너한테 부탁 좀 할게. 너에게 부탁 좀 할게. 우리말로 하면 다티프를 쓸 것 같은데 아쿠사티프 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몇 개 그런 거 있죠. helfen 같은 경우도 나를 도와주지만 쓸 때 helfen Sie mir죠. 다티프를 써야 되죠. 그런 것처럼
동사들의 특정 목적어로 필요한 것들은 꼭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생각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본문을 읽으면서 쭉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ich fahre am Wochenende nach Paris. 자, am Wochenende. 참고로 ende는 e로 끝나서 여성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das Ende 중성명사입니다. 그러니까 am Wochenende겠죠. 여성이면 an der든 뭐가 다른 형태가 됐을 텐데 am Wochenende 어디로? nach Paris. Wie fährst du nach Paris? 어떻게 가니 파리에? mit dem Zug 기차 타고 가니? oder mit dem Bus 아니면 버스 타고 가니 했는데 Nein, ich fahre mit meinem Auto. 차가 있는 사람이네요. Hast du einen Führerschein? 운전면허증이 있니? 자, Führerschein 같은 경우도 이게 뭐예요? Ausweis죠. Ausweis. 신분증. Personal Ausweis 일종이죠. Ja, man kann. 자, 일반 주어 man 같은 경우는 해석 특별히 우리말로 하지 않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쓰거나 Man kann ab 18, 18살부터 einen Pkw-Führerschein machen. 자, 승용차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다는 거죠. Ich bin schon 20, 나 이미 20살이야. Braucht man keinen internationalen Führerschein? 자, 국제 운전면허증이 필요하지 않니? keinen 부정어로 벌써 뭐 하기 위해서? ins Ausland zu fahren. 외국으로 차 몰고 나가려면 국제 면허증이 필요하지 않니? 그럼 자, 이 상황에서 대답은 뭘로 했어요? 두 가지가 있죠. 대답 두 가지. 뭐가 있죠? doch 하고 nein이죠. 그렇죠. 야라고 대답하면 안 돼요. 필요하지 않니? doch 혹은 nein. 필요하지 않니? doch 필요해. 필요하지 않니? 아니 필요하지 않아. 지난 시간에 했었죠. 아닌 건 끝까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질문에 반대가 된 답이 나오면 doch예요. 필요하지 않다죠. kein이니까. 근데 필요해라고 말하면 doch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필요하지 않니? 아니 필요하지 않아. Nein, wir brauchen nicht. 이렇게 되면 되겠죠. Wenn du zum Beispiel 예를 들어서 in Korea fahren möchtest, 한국에서 차를 몰고 싶으면 musst du einen internationalen Führerschein mitnehmen. 국제 면허증을 지참해야 되거든. 가지고 가야 되거든. Denn braucht man nicht in EU-Mitgliedstaaten.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는 유럽 그 가입국 내에서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Seit Anfang 2013 wurde der neue EU-Führerschein in allen Mitgliedstaaten eingeführt. 전부 도입이 됐죠. 2013년 초에. Auch mit einem älteren gültigen deutschen Führerschein darf man auf den Straßen innerhalb der Europäischen Union fahren. 자, 그래서 구형을 가지고도 그대로 몰 수 있다. 그런 거죠. Mein Onkel hatte einen älteren Führerschein. 구형을 갖고 계시는데 er sagte, 말씀하시기를 dieser wurde bei einer Verkehrskontrolle, 차량 검문 검색할 때 im Amsterdam, 암스테르담에서 검문 검색할 때 nicht akzeptiert, 인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Der Polizist hat den EU-Führerschein verlangt. 그래서 EU 규격의 운전면허증을 요구했다. Aber das ist nicht korrekt. 그러나 이건 틀렸어. Die EU-Mitgliedstaaten haben sich dazu verpflichtet. 뭐 어떻게 강제성을 띠고 약속을 했어요? Die nationalen Führerscheine gegenseitig anzuerkennen. 서로 간에 인정해 주기로 약속을 했고 그게 의무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Es gibt keine Grenzkontrolle und ihr habt den Euro als gemeinsame Währung. 자, Grenzkontrolle, 국경 이 검문도 없고 유로화를 gemeinsame Währung, 공통의 화폐로 쓰고 있죠. Ich beneide euch. 난 너네들이 참 부러워. die grenzüberschreitende Freiheit. 이렇게 국경을 넘나드는 이렇게 그냥 다 경계가 없는 이런 자유로움이 참 부러워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Gespräch 3에서는 특히나 zu 문장, 뭐뭐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zu 문장하고 그냥 zu infinitive 문장 이렇게 두 가지 형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고 중요한 표현이니까요. 철저하게 복습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Bis zum nächsten Mal.